하루가 끝나고 집에 와서 퇴근했는데 오늘 내가 말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감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성을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폭력적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애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상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해요. 애인이랑 싸워서 기분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오늘은 하기 싫어, 나중에 할래. 변덕과 미루기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DHD 진단 6년차, 지금은 갓생 살고 있는 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ADHD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도움되었을 내용 10가지를 공유할게요. 사실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ADHD를 극복하는데 분명히 도움되었고 제 주변 ADHD 분들도 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걸 알고 나니 감정 컨트롤과 행동이 더 쉬워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공신력 있는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한다. ADHD를 가진 분들은 일을 끝냈는데도 계속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와서 퇴근했는데 오늘 내가 말 실수한 건 아닐까? 오늘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것이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감이 이어집니다. SNS에 글을 쓰고 이건 아닌가 싶어서 지우고 올리기를 반복하기도 해요. 결국은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항상 정신이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히 걱정이 많거나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몰두하는 특성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ADHD 성인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잦은 마음의 방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사용을 끝낸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간단한 웹서핑을 하면서도 계속 켜두어서 램 용량이 부족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꺼버려야 하는 것처럼 지나간 일에 대해서 되풀이하며 생각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과 머리를 비우고 마음 챙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격해지면 생각이 멈춘다. ADHD들은 감정 조절이 특히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감정 기복과 이로 인한 충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었어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ADHD들은 정서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절 기능이 약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의 편도체, 감정센터가 쉽게 흥분하고 그걸 억제해주는 전두엽, 이성센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일반인보다 심하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도 전두엽이 편도체를 진정시켜 감정을 통제하지만 ADHD는 이 구조가 느리거나 약해서 불안,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ADHD 분들은 필히 편도체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외국의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도체 활성화가 ADHD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나 스스로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컨트롤하는 능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편도체 안정화에 대해서는 김주환의 내면 소통 채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영상 보며 편도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시면 감정 기복의 해결책을 찾는 실마리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충동성은 격한 행동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성을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폭력적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애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상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해요. 충동성은 쉽게 말해 즉시 반응, 즉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 행동을 하는 특성이에요. 인성이 나쁜 사람들의 충동성이 겉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실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충동들은 예를 들어 집에 가다가 갑자기 올리브영 들리기,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 말 바꾸기, 갑자기 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 보내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ADHD의 삶을 망가뜨리는 충동성은 계획에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에 없는 일을 자꾸 해버리니까 계획에 있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지고 미루게 되는 거죠. 퇴근길에 갑자기 올리브영에 가면 30분, 1시간은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지죠. 할인한다고 계획에도 없던 화장품 쇼핑을 하니 과소비로 이어지고요. 사실 치료를 받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의식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충동적인 습관이니 오늘부터는 계획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큰 행동이 아니라도 자주 일어나는 작은 충동이 축적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요. 네 번째, 해야 할 일보다 지금 느낌이 행동의 기준이다. 에디들은 지금 기분이 어떤가가 행동의 우선순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보다는 감정, 계획보다는 느낌. 그래서 중요한 과제도 회의 준비도 지금 하기 싫어 라는 감정이 들면 아예 손도 못 대고 회피하게 되죠. 한 ADHD 매거진에 따르면 ADHD가 즉각적인 자극에 특히 취약하며 기분이 맞아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정말 저도 공감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인이랑 싸워서 기분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오늘은 하기 싫어. 나중에 할래. 그냥 귀찮아. 저는 그래서 ADHD들에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환경 속에 있으면 실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집이 엉망진창 개판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누워만 있게 되고 집을 청소하고 깔끔해지면 기분이 좋아서 또 부지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디분들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내 주변에 기분 안 좋게 하는 것들은 싹 치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ADHD는 집중을 못하는 병이 아니에요.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흥미없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ADHD의 집중력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적 편향이라고 강조해요. ADHD라는 이름에 주의 집중력 결핍이라고 써 있어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ADHD들은 흥미가 있으면 집중력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좋아요.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그만큼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흥미없는 일,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일에는 시작조차 못할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납부나 서류 작성 같은 간단한 일을 자꾸 미루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재밌게 만들어서 제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만의 인생 룰과 인생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여러분들도 재미없는 일들도 재미있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AI가 도와주는 것들이 많아서 예전보다는 귀찮은 일을 AI가 도와주니까 좀 에디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선택지가 많을수록 마비된다. 메뉴 고르기, 옷 고르기, 일정 짜기 같은 작은 선택이 에디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장애, 뇌에 가부화가 걸리고 실행이 막힙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도 옷 고르다 늦고 유튜브 제목 고민만 하다가 하루 종일 지나가고 뭘 해야 될까 생각만 하다가 실천을 안 하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저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한 자료에 따르면 에디들은 복잡한 선택보다 작고 단순한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대표적인 ADHD인 스티브 잡스는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는지, 왜 그렇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는지 이 ADHD 특성을 보면 이해가 되시지 않은가요? 저도 스티브 잡스만큼은 아니지만 계절별로 3-4벌의 옷을 정해놓고 TPO에 따라 그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입으니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훨씬 줄고 옷이 줄어서 집도 깔끔해지고 돈도 절약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선택지를 줄이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해보세요. 삶이 한결 쉬워질 겁니다. 7번째,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안 하는 거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고 까먹어서 안 하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한 연구에서도 ADHD의 실행력 부족은 기억 구조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항상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고 집에 가면 싹 잊어버리지 않나요? 혹은 집에 도착해서도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안 하는 일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삶의 문제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게으른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의지나 집중, 게으른 문제가 아니라 작업 기억의 결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ADHD들에게는 리마인더, 벽에 붙이는 메모보드, 자동화 같은 보조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매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를 기록하는 벽은 제가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ADHD의 시간관리법 PDF의 데일리 페이지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8번째, ADHD에게 요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요리는 단계를 기억하고 순서를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체계적인 실행과제입니다. 애디들에겐 이런 계획, 조직, 실행, 프로세스가 어렵죠. 그래서 요리하다가 쉽게 태우고 미리 재료를 체크하지 않아서 갑자기 설탕이 없다거나 요리 순서도 뒤죽박죽 레시피를 따르지 않고 또 요리하다가 딴 행동으로 빠지기 쉽고 정돈을 못하니 요리하고 나면 주방은 엉망진창. 출처에 따르면 이는 복합 실행 기능 결함으로 설명하며 집안일과 요리가 대표적으로 ADHD들이 어려워하는 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요리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요리를 못하는지 인식한 후로는 예전보다는 잘하고 있거든요. 요리하면서 주변이 엉망진창 되지도 않고요. 남들보다 우리가 느릴 순 있어도 연습하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요리에 재미를 붙여보세요. 그래야 건강한 식습관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9번째, ADHD는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애디들은 회피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능숙하다고 해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안 했어라고 하지 않고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 자신을 설득하고 정당화하죠.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자꾸 방해해서 못했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지금 하면 효율이 안 나와. 나중에 해야 돼. 내가 느린 게 아니고 회사 시스템이 엉망이라 내가 기한을 못 지킨 거야. 어쩔 수 없이 딴 걸 먼저 하게 됐어. 한 ADHD 매거진에서도 애디들은 회피를 논리로 감싸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은 미뤄지고 자신은 노력했다고 착각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제자리일까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실은 이 9번은 듣기가 많이 불편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서 모든 ADHD가 이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선가 ADHD를 합리화를 잘한다는 글을 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해왔는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고 그런 변덕과 미루기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환경은 좋지 않아요. 1년의 대부분은 날씨가 좋지 않고요. 그럼에도 미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해내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성공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그동안 합리화를 하며 나를 속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판단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ADHD들은 해야 할 일을 머리로만 한다. ADHD가 머릿속에서 과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현실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획은 머릿속에서 끝까지 다 그려보죠. 정리도 다 했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도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도 안 했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행동을 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게 되죠. 이런 것들을 실행의 환상이라고 한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은 기분만 느끼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동안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실행의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생각만 했던 것을 꼭 실천으로 작게라도 옮겨보세요. 저도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매일 실천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거든요. 과거에 저도 실행의 환상에 빠져서 생각만 하고 이룬 것 같은 기분만 느끼고 실제로는 누워있음을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거는 내 꿈과 목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매일 보세요. 저도 블랙보드에 제 꿈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있어요. 애디들은 창의력도 좋고 상상력도 풍부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계속 생각만 하고 싶은 아이디어도 맨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블랙보드에 내 꿈을 적어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꿈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까 애디들은 까먹어서 안 하는 경우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 꿈도 까먹지 않도록 꼭 벽에 써서 붙여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ADHD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어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애디들이 같은 모습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느끼셨다면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특별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제가 업로드한 정보들 모두 확인하세요.